2022년 11월 27일입니다. 오랜만에 열흘 정도 만에 녹음하고 팟캐스트 올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찰관 면접관으로 이제 추천을 많이 받아서 여러 관련된 면접을 했죠. 우리들 용어로는 이제 남경, 일반, 여경, 일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자 경찰들 수백 명 뽑을 때 이런 여자 경찰 뽑을 때, 그 다음에 특채 중에서도 경찰 특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더 다양하고 아주 굉장히 다양한 특히 경력직 특채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을 안 보는 경우도 있고, 왜냐 그 경력 자체가 일종의 필기시험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자체로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일반이든 특채든, 특히 일반 같은 경우는 노량진에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이 한다는 게 사실은 그럼 10년을 하면 더 빨리 더 실력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9급이 볼 수 있는 9급이 하는 공부의 양과 7급이 하는 공부의 양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해져 있습니다. 7급 붙은 사람이 9급을 붙는다,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냥 9급은 이제 주로 객관식이고, 객관식 시험에 문제 출제 패턴이 있고 거기서 공부할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알아도 시험을 보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시험에서 점수를 더 많이 받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에 오른 사람한테는 객관식 필기시험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의 적성검사라든가 인성검사라든가 면접,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9급은 거기에 맞는, 또 7급은 거기에 맞는, 또는 5급은 거기에 맞는, 이렇게 시험의 평가 요소가 다르고 방법이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일정 시간, 예를 들면 대학 공부 2, 3년, 대학생 2, 3년, 혹은 졸업 이렇게 하고, 그리고 노량진에서 노량진이든 어디든, 전국 어디든 이런, 주로 이제 노량진이겠죠.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한 다음에 그 정도 공부하면 사실은 필기시험을 더 이상 할 건 없습니다. 그 집중도가 다른 거죠.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집중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이제 그 사람의 지적 능력, 그리고 공부 방법, 아니면 어떤 운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나타나는 결과. 그래도 대략 웬만한 공부를 한 대학교 2, 3학년 정도, 혹은 4학년, 왔다 갔다 그 정도의 공부한 사람이 학원에서 한 1년 정도 집중해서 하면은 웬만한 필기시험은, 적어도 9급 정도의 경찰 시험은 합격합니다. 근데 나는 합격 못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본인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집중을 많이 잘했는가, 아니면 공부 방법이 제대로 됐는가. 그러니까 즉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부분, 그리고 그때의 어떤 평가 요소의 난이도,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에서 어느 정도 하면은 그 노량진 학원에서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량진학원을 광고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은 그 임상 경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선이라고 하면 사실은 붙어야지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붙지 않는다는 오히려 더 많은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공부 방법 자체가 틀렸거나 아니면은 진짜 운이 없었거나 굉장히 많은데 평균적으로는 대략적으로 이제 그 정도 선에 들어갑니다. 오랫동안 공무원의 장수생들이 있지만은 사실 장수생들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말하자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더 많이 하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 거죠. 아니 더 많이 알면은 시험을 다 붙는다는 거지라고 하지만 그거는 공부와 시험 점수를 내는 방법을 몰라서 하는, 그것이 차이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9급은 9급에 맞는 시험 공부 방법이 있는 거고 7급은 7급에 맞는 공부 방법이 있는 거고 이제 5급은 다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정도를 다 한 다음에 어쨌든 그 정도의 그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 한 후에는 그대는 사실은 또 운도 작용을 하고 어떤 다른 정보도 작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존재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면접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준비입니다. 준비. 면접에 대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것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은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가서 이렇게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전체 30%도 안 됩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거는 환경이에요. 환경. 그러니까 낯선 환경에 낯설죠. 4-5명, 서너 명이 딱 부딪혔는데 거기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눈을 마주쳐야 되고 무슨 말로 답을 이끌어야 되고, 좀 모르는 그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 실전적인 형태의 면접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요량진 면접학원에서 있고 스터디 듣는데 아니 그게 안 되나? 사실 거기까지 해줄 수 있는 면접학원에 있는 애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1대1 독선생을 붙여갖고 해도 걔네들은 모릅니다. 이게 참 웃기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참 노량진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그 면접학원에 있는 소위 면접 일타 강사 이런 애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야, 저 새끼들은 저 따위로 하고 돈을 저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도 않지만 했나라고 기가 막힙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제 수험생들의 기억이든 대부분 기억이겠죠. 그 기억력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다는 걸 기출 문제를 확보, 그건 불법이 아니니까 그걸 다시 재구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면접에서 보려고 하는 건 정답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선배가, 선임이 아닌 팀장이 뭔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것 같은데 당신은 뭘 하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답은 명확하죠. 불법적인 건 같이 하면 안 되고 합법적인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뭘 한다, 이런 거죠. 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소통을 한다든가 설득을 한다든가 이런 좀 루틴한 답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면접 학원 다니는 애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구별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면접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실전적으로 좀 그지 같은 면접관, 하여튼 소위 말하는 족같은 새끼들, 족같은 년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말이 좀 거칠어 죄송합니다만, 제가 면접관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벌써 뭐 7년, 8년 이 면접, 경찰관 면접 시스템이 시작될 때부터 수많은 면접, 현직 경찰 애들 면접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또 그 교수라고 하는 것들 무슨 어느 뭐 연구위원 어디 뭐 무슨 그런 이런 데 있는 진짜 면접, 저 새끼 면접, 전혀는 면접으로만 안 돼. 애들 망치겠다. 그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훌륭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이 정도 경험이 있으면 몇 마디 하다 보면 얘는 안 되겠구나. 이런 분명 나타나죠.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소위 족같은 년놈들이 면접관이 그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 변별력이라는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잘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사실은 그런 걸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답을 그 환경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떨지 않고, 그게 사실은 면접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이 본질적인 어떤 심성이라든가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뭐 논리적인 이런 것들, 근데 웃기는 소리죠. 사실 그 짧은 기간에 불과 한 십몇 분도 안 되고, 뭐 그리고 또 토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다 보면은 그건 뭐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크게 변별력이 없기도 하고, 뭐 거기서 또 정해진 분, 참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정작 면접이라고 하는 경찰관 면접, 사실 이건 경찰관 면접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요즘은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면접의 스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특히 경찰관은 많이 뽑고 또 많이 또 그만두기도 하고, 많이 뽑고 그러니까 그리고 면접 점수가 실제로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는 거죠. 어떨 때는 되게 답답하고, 어떨 때는 좀 내가 노량진 같은 데 가서 진짜 애들 면접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지만, 사실 좀 그걸로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저는 뭐라고 하나, 거부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준비했던, 그런데 면접은 번번이 떨어져. 그런데 왜 떨어지는지도 몰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노량진에 있는 그 허접한 면접 학원에 있는 것들이 알려주지도 않고, 잘 모르고, 솔직히 전혀 모르고, 또 안다고 한도 알려주지도 않고, 알면 금방 얘들한테는 한 번 떨어 또 와야 되잖아요.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또 이거예요. 또 그런 애들이 또 지방에 이제 무슨 면접 학원이든 뭐 공무원 학원에 가서 또 걔네들이 흔히 말하는 황금을 낳는 거위들이잖아요.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경찰이 왜 필요하느냐. 경찰이 없는 세상이 더 좋죠. 근데 경찰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하자면 범죄를 발생하는 방관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수사관들을 키워내지 않고 어중이 떠중이의 경찰,
이게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이런 능력 있는 경찰, 뭐 이런 것, 이런 시스템 똑같은 겁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접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사실 좀 결과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예를 들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죠.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했던 경찰 2심에서 감형, 피해자와 합의. 이건 웃긴 기사입니다. 웃긴 기사기도 하고, 그럼 정확히 이게 이제 뉴시스의 신모하는 기자가 썼는데, 정확히 어떤 전체의 그 경찰의 이런 성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게 몇 명이고, 전체 모수가 얼마고 몇 %고, 애들은 어떻게 처벌돼, 이것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웃긴 건 또 경찰 애들이 그런 걸 데이터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좀 요청을 하면 조금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대로 정확하지도 않고, 왜냐, 이건 발생이기 때문에 최종 결말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 그리고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갈취하는 애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거였죠. 조직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약간 좀 자유분방한 애가 와서 조직밖에 순응하지 못하고 막 튀는 행동을 해서, 이런 거 걱정 많이 하시죠, 경찰들.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사실 조직은 변화하거나 그러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계급 조직이고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걸 묻고 있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런 걸 좀 조심스럽게 하죠.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되고, 뭐 그게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실제로 조직에 순응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은 이런 이상한 애들, 그러니까 수준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있으면 안 되는 좀 사고 뭉치들을 조직에서 떨궈내지 못하는, 내부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이죠. 소위 지휘관이란 것들은 지들 이거 숨기려고 제대로 감찰을 하지 않고, 감찰권을 놓지도 않고, 지휘관에 속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지나가는 여자를 이제 성범죄한 경우도, 이거는 술집에서 만난 여자가 얘가 술 취한 것 같으니까 데려가서 가둬놓고, 그런데도 피해자하고 합의했다고, 뭐 이거는 집행유예가 나오고. 34살, 이거 34살이면 딱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이 임명된 지 뭐 사실 몇 년 안 되는 애, 기껏해야 한 5년 안쪽이네, 이런 아닙니까? 이런 애 뽑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뽑았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사실 아까 이 얘기가 시작된 게 경찰 면접에 대한 얘기하고, 제가 또 오랫동안 면접관을 해서 실제로 그 면접관에서 한번 책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근데 또 책을 못 냅니다. 이거는 그 경찰의 면접관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건 또 안 되죠.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안타까울 때가 많은 거는 이런 거죠. 쟤는 일을 잘하나 같은데, 쟤는 뽑히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런 거죠. 제가 그렇게 판단했다고 제가 정답이 될 수는 없죠. 뭐 저야 이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정답인지 아닌지를 모른다고 하면은 확인을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말하자면 이런 그거를 면접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면접하는 이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체적인 결과를 저장해 놓고 몇 년 동안 추적해 본 다음에
면접 점수에서 이런 요소에서 뭐 했는데 뽑혔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 이런 요소에서 사실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경찰이라고 하는 걸 채용하는 걸 한두 해 해고 말 것도 아니고, 그 분명히 루틴하고 결과를 과학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여전히 딱 가보면 좀 애들 이상한 애들, 좀 이상한데 느낌도 오고, 뭐 사실 굉장히 그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저의 그 고민과 사실 저의 이런 생각은, 제대로 된, 즉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찰이 채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찰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은 거기서 오랫동안 장수할 필요 없이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정리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걸 방해하죠. 왜? 노양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왜? 그 자체가 수익이잖아요. 한 수험생의 그 돈이 다 거기서 뭐 적성에 맞지 않고 그래도 떨어질 게 뻔한데도 계속 하면은 그게 다 노량진 학원의 수익인데, 사교육의 수익인데, 결국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의 사교육, 직업교육, 공교육을 망치고 이것과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꼭 이 말씀은 제가 동영상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뭐 제가 노량진 면접학원에 가서 저 같은 사람들은 왜 제대로 된 그 수험생을 뽑을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노량진 학원에서, 그러니까 빨리 붙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애면은 걔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죠. 수익이 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풍 많고, 또 뭐 지들이 뭘 열심히 뭘 했다고 허풍하고 대략 유사하게 해서 긴장시켜 놓고 뭐 할 것 같은데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다음에도 등록하게 하고 막 경찰 욕하고 뭐 시험관 욕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이 거기에 면접 강사가 되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익을 더 많이 나고, 거기다가 욕을 좀 먹으면 바로 바꾸면 되고. 저 같은 사람은 경찰학과 교수가 돼도 안 되고 면접학원 강사가 돼도 안 되는 거죠. 수익이 안 되는 거고. 다만 혹시 국가의 중앙경찰학교의 교관 정도가 되면 모르겠지만 수익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을 재생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웃긴 모순된 현실이죠. 모순된. 자, 저 지나가는 말로 일요일날 좀 이따 제가 어떤 분들이 뭐 공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인터뷰 해달라고 했길래 그거 잠깐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자, 갔다 와서 뭐 생방을 하든 어쨌든 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